car. He takes it out to the streets, his foot fueled with anger. He gets cut up by a stranger and explodes, I'm gonna get ya. Tensions high with the rats in the city. The race is on and you can't back down. A rebel's ride and it just ain't pretty. Tell your mind before you get knocked down. 어떤 브레이크가 달려있어요? 그냥 병신 같은 브레이크가 달려있어. 그래요? 브레이크의 캘리퍼의 형상은 겁나 멋있는데 어.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 그렇게 급가속을 때리면 RPM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쫙 6,000, 7,000, 6,500까지 가. 근데 막상 가속력은 그렇게 와닿진 않아. 왜 그러냐면 너무 변속기에서 고급진 승차감을 위해서 나는 이 비싼 차가 요즘 나오는 차가 더군다나 ZF의 8단 미션이 락업이 이렇게 제대로 안 걸리는 차를 처음 타봤어. 원래 ZF 미션은 안 그래. 근데 얘네는 벤틀리에서 그렇게 주문을 한 거야. 고급스러움을 위해서. 그리고 왜 또 그렇게 했느냐? 얘네가 쓰는 사륜 시스템이 토센4야. 네. 이 토센4 사륜 시스템은 덜크덕거림이 되게 심하단 말이야. 네. 요즘 나오는 사륜 시스템처럼 비스커스 커플링이나 다판 클러치로 인해서 영민하게 사륜을 제어해주는 기술이 없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륜에서 오는 덜크덕거림이나 사륜에서 오는 이 이질감을 미션에서 상쇄시켜 주려는 잔꾀를 부린 거예요, 얘네가. 그러다 보니까 토크 컨버터에서 락업 클러치를 빨리빨리 움직여서 빨리빨리 단수 변화해서 차크닥 하고 맞물려 주는 거를 다 부드럽게 세팅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단수에서나 기어의 변환에 대한 기어 단수의 움직임을 운전자가 느낄 수가 없어. 이렇게 빨리 달리다가 여기서 급브레이크 딱 때려 쭉쭉쭉 기어 내려가거든. 다시 밟았을 때 기어 단수의 변환을 너랑 나랑 느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토크 컨버터에서 모든 걸 다 까고 가는 거야. 원래 다른 차들은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지. 기어 단수가 내려가는 게 딱딱딱. 왜냐면 락업이 걸리면서 탁탁탁 풀리는 게 느껴져. 근데 얘는 급브레이크 딱 밟았을 때 앞바퀴에 토크가 많이 감으로 인한 이질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운전자한테 지금 이게 10톱이 될 때도 충격이 없잖아. 변속 충격이 안 와. 2.5톤이 넘고 사륜 시스템이 걸려갖고 우리가 급가속을 하고 급제동을 하는데도 기어 변환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과속 카메라 하나 그래. 찍혔다. 진짜? 사연하라. 어쩔 수 없었어. 근데 그렇게 이게 빠르진 않았어. 저 꺼졌어요. 네? 카메라 꺼졌어. 안 켜져 있을 때. 근데 약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변속의 느낌이 조금 잘 안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급제동할 때 브레이크가 뭐야? 나 때린 줄 알았어. 그 브레이크가 딱 브레이크가 잡아주는 느낌이 없네. 막 제동이 팍 걸리는 느낌이 없어. 근데 그 근데 속도가 타는 냄새나. 아니 내가 막 조져서 그래 새 차라서. 새 차는 항상 프락셀로 다 쓰거든. 근데 불쌍해. 막 냄새 맡지 마. 지금 너 400km 탔어. 다 내가 탄 거야. 타주는 130km밖에 안 탔어. 다 내가 탄 거야. 근데 이게 200km나 180km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고급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야. S63이든 내가 750을 하든 뭐든 아우디 S8을 하든 그 속도에서는 그냥 조금만 까면 돼. 근데 얘는 지금 엄청나게 낮은 속도야. 내가 얘를 200으로 달리면서 뭘 못해. 어제 내가 200으로 달려봤거든? 나 죽는 줄 알았어.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요? 근데 200에서 항속의 느낌은 되게 좋아. 쫙 깔려가는. 왜냐면 얘는 고속으로 달리잖아? 여기에 하강 모드라고 나오면서 차체가 쫙 내려앉아. 얘는 차체가 내려앉으면 바퀴에 지오메트리의 세팅 값이 고속의 순환과 앞으로 뚫고 나갈 수 있게끔 모든 이 세팅 값이 쫙 자동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전자제어에서 바뀌는 게 아니고 서스펜션의 구조 자체가 빨라지고 차체가 내려가게끔 설계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기계적인 설계지 전자적인 설계는 아니야.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엄청나게 고급지게 쫙 나갈 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직발에서의 안정감은 뒤지거든? 근데 달리면서 느껴져. 이게 하체가 불안하면서 뭔가 이거 내가 한 다리 꺾으면 뒤질 것 같다 그러는데 엔진 소음은 그대로 다 들어오고 하체의 노면 소음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 얘가 유압식 스티어링을 쓰는데
얘네가 엔진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핸들을 꺾어주는 타이로드에 관련된 그 레겐 피니언 기어의 어셈블리가 위쪽에 설계가 돼 있어서 이 움직임이 굉장히 이게 불안해. 굉장히 초상맞아 차가. 막 다니면서 내가 이거 봐 막 이렇게 하는데 차 잘 아니 가지. 이것도 운전 이렇게 하니까 아니 하니까 원래 초상 이렇게 맞죠. 하면 차가 똑바로 안 가고 막 불안했는데 얘는 지금 잘 가잖아. 어. 핸들이 존나 초상맞아. 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2.5톤의 벤틀리의 중후한 고급 세단에 맞지 않는 핸들의 유격을 갖고 있어. 근데 핸들이 이게 좀 고속에 가벼워요? 겁나 가벼워. 그래. 되게 고속으로 무겁게 가면서 이게 생겼는데. 무거워져야 되는데 무거워지는 느낌도 별로 없어. 어.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연결된 것도 무겁게 차를 끌어줄 수가 없는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차의 장점은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벤틀리인 거지. 밀고 아니 이 차의 장점은 벤틀리인 거지. 그리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힘이 어. 이거는 그래도 다른 차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아, 치고 나가는 일단은 힘이. 500마력인데 봐봐. 쫙 나가잖아. 네. 쫙 나가지. 왜 12기통은 600마력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속 느낌은 내가 봤을 때 그랜저 3.0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아, 진짜? 왜 웃어? 그럼 이 차의 장점은 진짜 벤틀리인 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해. 벤틀인 거랑 오디오가 좋아. 아 그래요? 아무튼 오디오가 좋아. 그러네요. 그게 장점이야. 근데 이 차는 어. 예쁘잖아요 일단. 예쁘니까 반은 먹고 벤틀리가 들어가는 이뻐? 거죠. 일단 실내가 저는 아, 굉장히 실내는 예쁜 것 다르지. 같아요. 근데 이 여기에 있는 인터페이스가 이게 20년 전 거야. 아 그래요? 계속 쓰는 거야? 20년 전부터 쓰던 거야. 그냥 버튼에 마무리만 바뀌었어. 그리고 얘 후진겨 넣으면 15년 전 차들의 그 화면이 후방 카메라가 나와요? 후방 카메라가. 도저히 이걸 보고 후진을 할 수가 없어. 그래? 나 이 차 타고 후진할 때 고개 돌리고 하잖아. 왜 그런 걸 안 해놨지? 왜 안 만들어놨지? 게으른 거지. 사람들이 되게. 자기네들은 그걸 근데 또 트레디셔널이라고. 이런 데 보면은 내장 가죽이나 이런 바느질한 거 보면은 게으른 거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바느질 하는 사람만 부지런한 거야. 아 그런 거야? 이게 회사에 한 땀 오면은 한 땀 수작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땀. 두 땀? 두 바늘 두 개로 하더라고요. 두 땀. 그러면 벤틀리의 장점은 바느질하는 사람과 벤틀리라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얘는 첨단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되게 약하고 회전할 때 아무것도 없고 직발 달릴 때 뭐 없고 급브레이크 밟아도 뭐 없고 의자가 그렇다고 끝나게 편하냐? 그렇지 않고 2시간 이상만 타면 약간 허리 아프고. 의자는 근데 편한 거 같은데? 너 아직 2시간 안 탔잖아. 2시간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허리가 아파. 그래요? 벤틀리는 옛날부터 그랬어. 내가 옛날에 차장 살 때도 나한테 벤틀리 사가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 무슨 이게 은근히 허리가 아프다 그래. 자기가 이 차 타고 지방 가면 허리가 아프대. 얘 촉감은 굉장히 좋은데? 그쵸? 가죽? 응. 가죽은 겁나 비싼 거 쓰지. 레자 이거 레자 아니야. 레자 아니고 가죽. 레자 아니고 진짜가 레더야 레더. 레더, 레자는 레자. 우리나라에서 죄송. 쓰는 얘는 레더. 레더. 내추럴 레더, 천연 가죽. 레자래. 싼 레더가 마이 그러니까 말했어. 나도 놀랐어요. 레더가 근데 촉감은 되게 좋고 이런 뭐지? 마감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처음에 딱 앉았을 때 느낌은 뭐 수직이다 뭐 불편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부드럽다?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야 다은아 하나 뭐 물어볼게. 느낌이거든요. 진짜 냉정하게. 진짜 부드러운 여자들이 봤을 때 차를 좀 아는 애들, 너는 더군다나 레이싱 모델을 하니까 더 잘 알 텐데 여자들이 봤을 때 벤틀리 타는 남자는 먹고 들어가는 거냐? 아니 근데 그건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너는 아닌 아니야? 것 같아. 왜? 약간 이따 벤틀리를 탄다면은 기본으로 나이대가 40, 최소 40대일 텐데. 그리고 자 그러면 굳이, 만약에 네가 나이가 들었다 쳐봐. 네가 이제 30대 중후반이 됐어. 네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이제 다 해봤어. 이제 결혼해야 되겠는 거야. 40대 남성이 벤틀리를 타고 왔어? 네가 한 38살 정도 됐는데 네. 뭐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한 뭐 44에서 46 사이 너랑 이제 나이 차이 한 7, 8살 딱 좋잖아. 근데 딱 건실한 사업을 하는데 딱 소개를 받았을 때는 건실하다고만 받았는데
딱 만나러 왔는데 벤틀리를 딱 끌고 온 거야. 네가 30대 후반일 때. 어떻게 보여 그 남자는? 그러면 좋죠. 아 좋은 거야? 좋지. 벤틀리 왜 벤틀리? 아까 노 S500하고 벤틀리야. 사장님도 아까 노 사장님도 그랬잖아. 벤틀리가 벤틀리라서 좋은 거라고. 벤틀리가 벤틀리니까 나는 벤틀리를 가지고 너무 오면 뭐 과하다. 좋지. 너무 뭐 눈에 띈다 뭐 이런 거부감은 없어? 글쎄 나는 없는 것 같아. 아 그래? 근데 얘는 가속을 할 때 내가 느끼는 건데 정말 가속 느낌이 싼 마이다. 어떻게 이렇게 비싼 차가 가속을 할 때 이런 불쾌한 엔진음을 주면서 이 가속을 할 때 느낌이 어쩜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현대 근데 딱 가속을 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차가 깔아앉으면서 로어링 시스템이 되면서 직진 안전을 위한 도모되는 시스템은 정말 좋은데 정말 느낌이 싸. 어쩜 이렇게 엔진의 회전 질감을 내 생각에는 이게 엔진 음이 생각보다 크게 들리거든요. 방음이 안 돼 있다니까? 나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고급 세단을 일부러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왜 이걸 왜 놓쳤을까 벤틀리가? 왜 이걸 아니, 못 잡았지? 놓친 게 아니라 이 슈퍼포밍 기술을 쓰면서 네. 또는 터보가 들어가면서 네. 냉각 때문에 더 이상 뭐를 막 싸매면 안 되는 거지. 막 싸매면은 솔직히 소리가 안 들어와. 근데 싸매면 싸맬수록 열을 그냥- 방출을 못 시키는 거야. 그러면 엔진이 오버히팅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니 다 꽁꽁 싸매면 되지 왜 그걸 안 하지? 왜 이렇게 차를 시끄럽게 하지? 차는 냉각이 제일 중요하거든. 너무 무턱대고 꽁꽁 싸맬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도 12기통은 어. 뜨겁더라고요. 엄청 열이 들어오는 어.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꽁꽁 싸맬 수가 없다고. 방열판을 막 해갖고 막으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엔진열이 다 엔진 쪽에 반사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엔진열이 일부가 다 들어오고. 그러면 12기통은 이 엔진음이 더 커요? 걔는 근데 또 그렇지도 엔진음이 않아? 얘랑 좀 달라. 12기통 엔진음들은 고유의 조금 약간 좋은 엔진음이 있어.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아우디 S8이나 S7에 들어가는 이 8기통의 엔진음은 머플러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엔진 안에서 일어나는 엔진음은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가속을 하면 굉장히 더러운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이 3억짜리 차를 타는데 뭐 3억은 좀 과장돼서 뭐 등록비까지 다 포함해서야 보험료까지 다 해서 수수 차값은 2억 7천인데 세금까지 해서? 세금까지 해서 3억인데 3억짜리 차를 타면서 느껴져서는 안 될 느낌들이 막 타고 들어오는 거지. 그렇죠.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얘가 고속으로 하나 딱- 달리면 안 되는 차네? 하나 딱 잘한 거는 모든 부분을 승차감을 위해서 세팅을 하면서 고급 기술들과 잡기술이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다른 얘랑 같은 하드웨어적인 사륜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옛날 파나메라, 페이튼, 아우디 A8 뭐 이런 차들에 비해서 사륜에 대한 이질감은 운전자한테 주질 않아. 그거 하나만큼은 되게 잘했어. 나는 그래서 이 토센4도 이렇게 세팅을 하면 사륜에 대한 이질감을 주질 않는구나. 근데 이 느낌이 핸들 이게 스티어링 느낌이 너무나 안 좋은 거야. 고급차는 원래 빨리 달리면 뭔가 묵직하면서 그쵸, 잡아주는 싹 잡아 돌릴 느낌이 때 있는데. 노면과 함께 싹 같이 이런 데서 싹 들어갈 때 싹 파묻히고 가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얘는 붕 떠서 가는 느낌이고 핸들의 느낌이 요거 좀 불안한데 요거 뭔가 이렇게 불안해 핸들이 요거 요러다 잘못하면 여차하면 가겠는데 브레이크는 안 듣고 그래서 싫은 거야. 살짝 불안한 그런 느낌이 불안한. 있구나. 살짝 불안함이 아니라 운전자는 많이 불안함. 되게 불안해. 근데 되게 이 차를 그럼 고속은 좀 무리를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아무래도 뭐 근데 고속으로 달리기 위해서 나온 차는 아니니까. 벤틀리가 얘네가 자랑을 하잖아. 최고 속도 320. 맞아, 그건 100km 가속 뭐 몇 초. 얘네가 제, 뻑하면 하는 말이 제로백 아니 근데 5점 얘네가 몇 막 초? 운동 성능 자랑은 안 하더라고. 그래요? 지들이 안 와봐. 근데 뻑하면 하는 말이 얘도 297km를 강조를 해. 그리고 12기통들은 막 320, 막 318 막 강조를 해. 그럼 난 생각을 하는 거야. 씨발 그럼 그 속도에서 목숨 걸고 타라는 거야 뭐야. 아니 최고 속도만 잘 나면 뭐하냐고. 제어가 안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되고 브레이크가 안 듣는 차를 갖고 빨리 달리게 하면 뭐 어쩌자는 건데 도대체.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 해외에서 벤틀리가 왜 안 팔리는지 아냐. 해외에선 벤틀리가 많이 안 팔려. 근데 우리나라에서 존나 팔려. 왜? 사람들이 몰라서 사는 거야. 몰라서. 외국 사람들은 아니까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벤틀리가 우리나라에서
논한 거지. 완전히 여기 노다지야. 만들어서 주면 막 사가는 거야. 얘네 DC도 안 해줘. 막 사 그냥 프로모션도 아예 없어요? 프로모션이 없어. 2차 주분도 이거 샀는데 프로모션이 없대. 근데 이거 지금 단종이야. 이거 그래요? 끝난 플라잉 거거든. 스포 옛날 단종됐어요? 뻑다구거든. 근데도 프로모션을 안 해주는데 또 막 써.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사우스 코리아 이치 봉! 막 그래. 봉이야, 그냥 봉. 한국 사람들은 봉인 거야. 그냥 주면 막 사는 거야.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알으라고. 사지 말라고. 왜 병신같이 3억씩이나 주고 이런 족같은 차를 왜 사냐고. 근데 원래 좀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차를 타면은 약간 그 희소성?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벤츠 뭐 마이바흐나 S클래스 이런 거는 좀 많으니까 벤츠는 아무래도 벤틀리라는 이런 브랜드 네임밸류를 갖고 싶어서 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걸 모르겠죠. 왜냐면 시승을 할 때 이렇게 200km 이상 밟아보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차에 대해서 그렇게 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벤틀리 하나를 보고 사는 거죠. 근데 이 차를 이제 타면은 승차감을 가장 먼저 이렇게 체감을 할 수 있을 텐데 고속으로 안 달리고 저속이나 중속으로 달리면은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 엄청 좋아하지. 엄청 승차감이 너무 와. 이렇게 지금 우리 30km로 달리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 승차감이.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처럼 뭐 70, 100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확 틀린 게 느껴지니까 이게 미끄러지게 가는 거에 일조를 하는 게 또 미션이야. 얘네 미션이 진짜 세팅을 네. 나는 미션 세팅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애들 처음 봤어. 이게 옛날에 롤스로이스 애들이 이렇게 세팅을 했었거든 미션을. 네. 걔네는 뭐 기름 많이 먹던 동력 손실 생기든 다 필요 없어. 네. 무조건 요트가 순항하듯 그게 롤스로이스의 이 차량 세팅인데 네. 요새는 롤스로이스도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 근데 얘가 지금 그런 세팅 값을 갖고 있는 거야. 미션이 엄청난 동력의 로스가 있어. 그래서 나는 살짝 좀 답답해. 답답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약간 너무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느낌?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건 이런 상황에서 얘가 조금 더 연비가 하드 잘 했으면 나와. 좋겠어. 아 그래요? 연비가 잘 나와. 얘가 공식 연비가 몇인데요? 5점 복합 몇으로? 연비는 7.8이야. 아 7.8이에요? 고속도로 연비가 10km가 넘어. 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쐈을 때 연비가 그러니까 항속 연비가 10km가 넘고 그 막 고속도로에서 막 달리고 했을 때 네. 뭐 한 5km 때 복합 연비가 7.8인데 네. 여기서 내가 영상 하나를 딱 띄워줬어. 자, 사람들이 영상을 봤어. 뭐냐면 가변 실린더 기술을 쓰는데 약간 캠에 이렇게 캠 샤프트를 위치를 변환시켜서 밸브를 닫아버리고 흡기량을 조절하는데 그것도 그건데 나는 사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엔진 출력을 더 조절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를 쓸 수 있는데 그거는 벤틀리의 기술이 아니고 이 엔진은 아우디 거란 말이야. 네. 아우디가 그런 기술을 아직 안 써. 그러니까 벤틀리는 어쩔 수 없어. 아우디에서 엔진 받아서 쓰는 거니까. 그쵸. 근데 신기한 건 과연 그것만 갖고도 연비가 잘 나올 수 있을까? 근데 보니까 얘가 터보 엔진이 낮은 RPM에서의 토크 세팅을 다 해놔가지고 네. 살살 달릴 때 충분히 2.5톤을 터빈을 돌려가지고 기름을 조금만 분사하고 터보의 힘만 갖고도 움직이는 건지 어쩐지 뭐 아무튼 그런 기술인데 아무튼 연비가 아무 말 생각보다 되게 대잔치야. 잘 나와.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 아니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생각보다 연비 저는 공식 연비가 한 뭐 5.8, 9 이 아니야 정도 내가 될 지금 줄 타고 다녀 알았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연비가 되게 잘 나와. 옛날 12기통들은 벌써 기름을 한 번 더 넣었어야 돼. 근데 체감은 12기통 때에 대비해서 진짜 거짓말 못하면 2배 정도 연비가 나오는 것 같아. 진짜 연비가 잘 나와. 8기통인데도 2.5톤인데. 이게 차가 2.5톤이고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연비가 쓰레기일 거다. 그래서 연비 얘기를 하면서 노 사장님이랑 같이 까야겠다 싶었는데 또 생각보다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엔진에 어떤 진동도 미션에 어떤 진동도 차로 못 들어와. 이거는 장점이자 곧 단점인 거죠. 원래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차단을 시킬 게 아니고 하드웨어적으로 세팅을 잘해야 되는 건데 얘네는 뭐든지 다 차단이야. 차단. 그래서 이렇게 이 속도에서도 이렇게 꺾을 때도 벌써 타이어가 이렇게 미끄러지잖아. 원래 지금 속도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속도인데 여기서도 막 미끄러지는 거. 너무 싫은 거지.
차는 이렇게 세팅하면 안 돼. 이건 진짜 저질스러운 저급한 변명인 거야. 근데 진동이 안 느껴지는 건 거에 대한 그러네요. 되게 저급한 변명인 거야. 차는 이렇게 세팅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세요? 이제 마무리하고 총평하려고. 우리 이거 더 타면 이 차 못 팔어. 우리가 이 정도 해주고 마무리 해줘야지. 너랑 나랑 이거 더 가면 벤틀리 불쌍해서 어떡하냐. 다은아, 나랑 이렇게 처음 해보니까 오늘 느낌이 어때? 너 오늘 근데 복장이 되게 도시 여자 이런 그렇죠? 뭔가 이렇게 O 시리즈나 E 클래스를 리뷰할 때 입어야 되는 거라니. 아니야, 벤틀리에도 잘 어울리죠. 벤틀리 타고 오는데 이렇게 노사장님처럼 후질근하게 올 수는 없으니까 예쁘게 하고 왔죠. 나 후질근하냐? 나 원래 그래. 알아요. 오늘 저는 이제 처음 같이 리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내가 좀 생각한 관점이랑 노사장님 관점이랑 좀 틀린 것도 있었고 원래 틀려야 돼. 어. 너랑 나랑 관점이 같으면 같이 리뷰를 할 필요가 없어. 관점이 틀린 것도 있어서 조금 이제 그것도 놀랬고 그리고 배울 것도 많았고 야, 내가 오늘 미처 진짜 보지 안 쏜 못하는 거야. 응. 이 차가 쏠 수 없는 차를 안 쏜 거야. 너 나중에 네. 나랑 빠른 차 타면 나 날라다닐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차? 뭐 페라리나 포르쉐나 알겠어. 날라다녀야지. 그래서 뭐 좋았고 저는 이 벤틀리라는 브랜드가 저는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희소성도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도 하고 어디 가서 벤틀리 탄다고 하면 무시받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가속을 할 때나 고속으로 달릴 때 조금 우리의 기대에 못 미쳐서 그렇지 저는 일단 인테리어나 외부 인테리어나 다 마음에 들었고 노 사장님이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야, 너 혹시 네 직업이 레이싱 모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차들을 좀 네가 이렇게 감싸 안아주려고 아니야. 보호 본능이 벤틀리 있는 거 아니야? 사랑합니다. 아닌 것 같아. 총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착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벤틀리 플라잉 스퍼의 리뷰가 끝나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 사장님과 이제 처음으로 자동차 리뷰를 해보면서 처음 차가 벤틀리인 거에 일단 굉장히 감사하고요. 벤틀리를 타보면서 타기 전에는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안정성과 스포츠성이 동시에 가미된 그런 자동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타보니까 스포츠성보다는 좀 세단의 안정성을 더 추구하는 그런 차인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고속보다는 저속에서 더 매력을 발산하는 차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좀 키가 크거나 아니면 30대, 뭐 40대, 50대 남성분들 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인 것 같고 자동차가 다른 차에 비해 굉장히 웅장해요. 앞에 전면부도 그렇고 휠 베이스도 그렇고 휠 인치도 그렇고 굉장히 큰데 이 큰 차를 버티는 엔진의 무게와 그리고 엔진의 마력, 토크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그 매력적인 만큼 고속에서도 조금 더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느낌으로서는 벤틀리의 이제 내부나 외부가 굉장히 저한테는 조금 고급지다 아니면 비싸 보인다 이런 생각을 많이 느끼게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벤틀리보다는 시승기가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서로의 생각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노 사장님은 아까부터 벤틀리를 깠지만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럴 수 있죠. 큰 마력이랑 큰 엔진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고속에서 노 사장님 말처럼 좀 흔들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한테는 조금 더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세단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나 얘기해도 돼? 네, 하십시오. 자, 여러분, 저까지 다운이가 패션 쪽에 또는 자동차 쪽 모델 쪽 일을 하다가 리뷰계도 자기가 도전해보고 싶다고 해서 저한테 왔고 처음 하는 거고 나이도 어리잖아요. 되게 미숙하고 모자라고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젊은 여자 이 어린 아이가 도전하기에는 쉬운 그런 직구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많은 질타와 비난과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많이 응원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면 다운이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될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만족을 하시고 그때도 이제 다운이가 잘 못할 때는
가차없이 질책을 쏟아주시고요. 지금은 다운이가 여기에 발을 붙이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부탁이고요. 자, 빨리 저도 벤틀리 플라잉 스퍼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벤틀리에 대한 기대치 또는 이런 고급 슈퍼 썰룬을 살려는 예비 소비자들이 벤틀리에 대한 사실 콩깍지가 좀 있습니다. 벤틀리면 뭐든지 좀 잘할 것 같고 얘네들이 말하는 속도, 스피드, 그 다음에 출력 이런 것들에 매료가 되고 아우디가 쓰고 있는 사륜 시스템을 그대로 쓴다라는 기대치,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 치밀하게 나올 거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차는 옛날부터 슈퍼포밍이라고 해서 알루미늄에 열을 가해서 500도로 압축 성형을 하는 그런 고급진 기술을 썼는데 지금은 그런 기술이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개발에 착수해서 2005년도쯤에 나왔을 때 이미 아우디의 AA는 그 전에 나왔죠. 근데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썼던 D1 플랫폼은 무게 배분 따위는 그냥 다 생각지도 않았던 플랫폼이에요. 엔진이 여기 있거든요. 옛날 제가 아우디들 다 나가 있어라고 했던 그 엔진 방식. 지금 아우디들 엔진 여기 있는 차 없어요. 다 들어갔죠. 얘는 근데 D2, D3, D4까지 플랫폼이 흐르는 지금 상황에서도 D1 플랫폼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90년대 말에 나왔던 플랫폼. 옛날에 10년의 시간과 지금 10년의 시간은 굉장히 다릅니다. 옛날에는 10년 동안 기술 변화가 이만큼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10년이면 기술 변화가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차는 이걸 끝으로 단종이에요. 앞으로 나오는 벤틀리는 다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차를 돈 주고 산다라고 하고 중고차 시장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벤틀리라는 브랜드에 또는 고급스러움에 아우디 회화에서 아우디의 사륜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좋을 거다, 이런 기대치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정말 냉정하고 올바른 소비, 현명한 소비를 해야지만 우리나라에서 쓸데없는 거품이 들어간 채로 상품이 팔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이제는 정확하게 차를 알고 사야 된다는 거죠. 이 차는 고급스러움과 네임밸류로는 3억에 육박하는 가격을 마크할 수 있겠지만 엔진이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주행 성능에서만큼은 굉장히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2세대에 와서는 너무나 승차감 위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새로 나올 벤틀리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새로 나올 벤틀리에는 많은 기대를 해주고, 이 차에 대한 평은 저는 여기까지 제 주관적인 입장이었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시승을 하고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다운이한테 리뷰어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합류를 했다라고 하면 수많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리뷰어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를 선택해서 실현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시청자들이 궁금할 거야. 왜 노사장이냐. 얼마나 많은데 리뷰어들이 왜 그래? 나도 궁금해.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한데 저도 왜 같이 해서 내가 좀 같이 욕을 먹어야 되나 이런 약간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누구나 질책은 받으면서 성장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질책에 저는 방어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 몸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노 사장님의 경우에는 이제 이쪽 리뷰계에서는 워낙 잘하신다고 평판이 나 있고 1등으로 손꼽히는 분이니까 그래? 네, 최고의 옆에서 저도 최고가 되려고. 네, 함께 정상을 바라보며 네, 커가는 그런 리뷰어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다운이는 제 첫 번째 수제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이는 왔을 때부터 목표가 하나였어요. 자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전문적인 리뷰어가 되고 싶다라는, 외모나 이런 게 아닌 정말로 실력으로 승부하는 리뷰어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다운이는 아마도 정말 괜찮은 리뷰어로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다운이의 의지도 부족하겠지만 저의 잘못도 있겠죠. 제가 성심성의껏 잘 가르쳐야 되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다운이를 정말 유능한 리뷰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둘의 행보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거지. 네, 그럼요. 열심히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세 단 프락션하자. 자, 여러분, 이것으로써 벤틀리 플라잉 스퍼의 V8 엔진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두세 프락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쪽에 있어. 근데 이게 화면이 더 크게 나온다고요. 카메라 찍으면 화면이 더 크게 나와가지고.
봐봐, 선혜가 여기 있어. 아 여기 어머, 키 작아보면 봤어요. 어때? 용- 엠블럼 가리지 말고 여기 있어. 로보스는 이제 노사자 필요 없어. 진짜? 나 말을 더듬는데? 제가 생각했던 플라이스퍼는 다시 하면 안 돼? 알았어. 여기 자르고? 알았어. 나 다시 하고 싶어. 다시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더 잘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제 건요?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쓰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둘, 셋 하면 프락셀. 네. 둘, 셋. 프락셀! 감사합니다.